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영화제 특집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특집. 영화제는 이미 끝났지만 저희의 특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새벽비행 두 분 감독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 송시영입니다. 네, 앞에 두 분 감독님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재 경기대학교 애니메이션 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김솔비입니다. 작품 이름은 멍게고요. 멍게, 네. 수지가 누구야를 감독한 김정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감독님 작품 상영할 때 친구들도 많이 오시나요? 보러? 애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애들이 이게 아직 본인들은 졸작을 또 안 한 상태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현실 인식이 좀 풍부하진 않겠죠. 네. 다들 아주 지금 학교 과제 때문에 거적대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못 올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급작 가지고 요번에 출품하셔서 상영되는 경우는 감독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로 또 경기대에 네, 경기대 출신 감독님이 한 분 계세요. 요번에? 이번 아니죠. 이번 올해 상영하세요. 그 후라는 작품 상영하는 김정수 감독님이 경기대에 아마 그게 졸업작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불면증이라는 작품으로 인디애니 페스트에 상영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은 이제 다른 학교로 가셔서 그러니까 졸업하시고 네, 만든 작품이 이번에 또 상영을 하는데 그분이 경기대 출신이세요. 그래서 경기대는 주로 이제 진급작으로 영화제 온다. 되게 독특한 기록이네. 네. 독특한 기록이죠. 독특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한 학년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일단 제 학급 학급이 아니라 우리 반 제 반에는 한 25명? 한 학년에 25명? 네. 한 학년에 25명? 많지는 않네요. 네, 그러네. 좀. 네. 청강하고는 거의 뭐 10배 차이가 난다고. 10배 이상이구나. 거의 300명이죠. 지금 몇 명이에요? 저 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졸업 작품 할 때는 거의 300명 가까이. 그러니까 한 학년에 300명이더라고요. 난 200명까지 들었는데 언제 300명까지 늘어난 거야? 점점 신입생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복학한 분들까지 이제 더해지면은 막 더 불어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또 청강이 또 애니메이션 쪽으로는 또 명성이 또 자자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늘어나면 계속 어디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희는 과방이 없어요. 학과 그거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리고 어차피 수도권 대학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학과 늘어나면 특정 학과 인원은 줄게 돼 있어요. 총 정원은 똑같거든. 거의. 학교 정원이? 네, 그게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묶여 있어. 잘 모르겠고 별 큰 관심이 워낙 없는 잘 나가니까 이제 저기가 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나도 이제 얼마 전에 30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300명. 대단하네요. 이래저래. 거의 진짜 극과 극이네. 경기대는 25명인데.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아니 너무 많지는 않네요. 너무 작게 느껴지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경기대학교 사이즈가 내가 보통 생각하는 그럴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그런가? 보통 그런가? 한 학년에? 그렇죠. 저도 우리까지 60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그건 우리는 우리는 사람이 많을 때 다녀서 그런가? 나도 사회학과 다녔는데 80명이 넘었다고. 한 학년. 저희 애니메이션 학과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서 25명이라는 정원이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과에는 거의 평균? 평균 그 정도. 근데 그 정도 되면 서로도 다 알고 지내고 이러기에는 딱 좋긴 하겠네요. 맞아요. 교수님들이랑 많이 돈독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근에 생긴 학과라 TO를 많이 받아낼 수가 없어요. 맨 최근에 생겼다고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생겼지. 네,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있는 TO를 모아가지고 학과를 만들게 되거든. 너무 그렇게 학교 시스템에 대한 얘기 이제 그만하시죠. 어찌됐든. 아니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려나? 네.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학생들의 숫자 편성 어떻게 되는가? 이런 또 좀 되게 행정적이고 전문적인 내가 이것도 잘 알잖아. 어쨌든. 그렇죠. 또 이거 저 이렇게 됐다 교수님들이 야 이거 학과 평가할 때 쓰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학교 자랑의 시간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이래야겠네.
학교가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네. 교수들하고 돈독하다. 뭐 좋은 분위기죠. 뭐 그런 분위기. 그러게 술 한잔 하시고 막 이렇게 요즘에도 그러나요? 선생님들하고 술 마시고. 저는 참여를 안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많이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아마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더 오래 그런 게 정도 없었겠구나. 돼서부터야 뭐 그런 게 있지. 네, 그 전에는 뭐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저 처음에 들어갔을 때 OT를 줌으로 했어요. 그러네.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입학하셨겠네. 네,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신생들끼리 이제 환영 인사 같은 걸 다 같이 하잖아요, 선배들이랑. 근데 이제 OT에서 선배님이 카메라 딱 켜시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거예요. 보통 강당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방에서 딱 캠 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걸 보면서 와. 근데 제가 OT에 참여했었나 생각이 안 나요. 방금 그건 꿈인가? 아니 김선희 왜곡된 기억일 수도. 기억인가?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좀 내성적인 편이어가지고. 혼자 하시는 작업을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니까. 네. 또 애니메이션 하신 분들이 이 소위 말하는 아이 성향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약간 히키코모리 성향들이 있으시죠. 그죠. 골방에서 딱 열심히 아이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좀 우리 또 신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약간 편하고. 맞아요. 네. 우리 영화제에 오면 또 그렇게 또 감독님들이 또 신나하시고 좋아하세요. 다들 성향이 비슷해서 약간 조곤 계속 되게 얘기 많이 하시죠. 아니 그래도 김정현 감독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저는 하신 건가요? 살짝 비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딱 코로나 터지기 1년 전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저는 OT, MT, 축제 이런 거를 즐겼다가 즐길 거 다 즐기고. 네, 1년 딱 즐기고 그 다음에 다 비대면 되고. 해서 어차피 뭐 2학년부터는 다 뭐 작업해야 되고 졸작 준비하고 바쁘니까. 그래서 딱 핵심만 딱 즐기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러게. 이번에 새벽 비행에 청강 작품이 많아요. 아는 작품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심사 결과를 이제 받아보고 저도 청강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또 한때는 뭐 다른 특정 학교가 또 많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작품이 또 퀄리티가 또 높아 보면은. 요즘에 청강이 좋아졌죠. 예전보다 확실히. 유튜브 채널도 개설돼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다양한 작품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와 이게 확실히 대단하고 이게 시스템이 이제 됐구나 여기는. 최근에 와서 정말 작품도 되게 좋아지고 막 이제 그런 것.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 청강 작품이. 그렇지 많진 않았어. 작년부터 좀 많아졌고 작년에 많이 해서 청강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이랬는데 올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청강 작품 너무 많은데 이랬는데 이거 심사할 때 몰랐냐 했더니 정말 학교 이름을 다 가리고 한 거예요 심사를 할 때.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같은 학교 작품이 되게 그렇게 많다는 해야지 사실을. 또 공평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문회 하게 생겼다. 맞아요. 아는 얼굴 진짜 많이 보겠다 생각도 했고 올해가 특히 2D 애니메이션이 정말 많았어요. 학교에서. 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학했던 사람들이 다들 모이는 시기였거든요. 이번 해가. 그래서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작품도 많고 좋은 작품도 많고 전 이제 묘하게 코로나가 은근히 이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이 아니 아마 들어요. 학과 차원에서도 이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학생들 졸업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 되게 많은 작품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학생 수가 그렇게 되면 아무리 팀 작업을 해도 한 몇십 편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졸작이? 졸작만 일주일 해야 되겠네? 졸작이 제가 알기로는 88개 정도 그러니까 나왔다고 알고 있어서. 그럼 일주일 해도 되나요? 그게? 그래서 원래는 졸업작품 상영을 하잖아요. 보통은 그냥 모든 작품을 한 자리에 쫙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는 이제 섹션을 나눠가지고 A, B, C, D 이렇게 나눠서 상영을 해서 저도 졸업작품을 전부 보진 못했어요. 워낙 많다 보니까. 참 대단한 광경이네요. 아니 예전에 기억에 청강 가면 졸업작품 상영회 가면 앉아서 그냥 다 봤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맞아요. 그게 감당이 안 되겠네요. 그럼 하루에 다 하긴 해요? 하루에 다 못 하겠네? 상영 시간표가 있어요. 상영 시간표가 몇 시에 A 파트, 몇 시에 B 파트. 그럼 같은 학년인데도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있겠네요?
저는 회사를 갔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청강대 출신인 원화가 분들이 오세요. 오시면 이제 인사를 시켜주는데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졸업 동기래요.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야, 이건 거의 이공계 쪽에서는 가능한 부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300명 이렇게 되면. 경기대는 졸전하는 거 가보셨어요? 아니요. 거기는 그래도 25명이면 그래도 좀 볼만할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맞아요. 25명이면 저희 뭐 25명이어가지고 서로 집 숟가락에서 다 알아요. 졸업작품 전하면은 뭐 한 20편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한 그 정도 나오죠. 그럼 뭐 하루에 그냥 한 번에 쫙 볼 수 있지. 저희 그래서 진급작 상영할 때도 이제 부모님들이랑 이제 귀빈들이랑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쭉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시상식 하고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재밌는데 졸업작 그렇게 상영하는 거 재밌지 않나요? 뭔가 맞아요. 또 오시고 손님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막. 맞아요. 그게 또 큰 화면에서 튼다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올해 영화제 오시면 청강 분들이 정말 잘 모르셔서 안 몰려다니시려나? 불행 중 다행히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따로 다니겠네요. 동문회를 하지 않을까. 같이 했던 팀 아니면 뭐 모를 수도 있겠네. 실제로. 근데 올해 상영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해요. 학교들이 청강이 좀 많고요. 다 좀 다양하게 또 올해 상영이 돼서 저 영화제에서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게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이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고 저는 이제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사실 학생분들이 점점 이제 애니메이션 과들이 취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뭔가 작품을 한다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에 더 많이 이제 쏠리고 이러고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안 하고 이제 만화, 웹툰 이런 거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 많아서 근데 걱정을 하거든요. 상영작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웬걸 올해 너무 늘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번에 특히나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네, 작년보다 10편 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줄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늘어나니까. 왜냐면 10편도 작은 숫자가 아닌 게 워낙 많았거든요. 거기 10편이 덧대진 거니까. 그래서 정말 기쁘다.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전히 작업을 좀 하고 싶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도 졸업하고 나서도 이 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게 작품을 내셔가지고 레벨업이 되면 정말 한국 애니메이션의 미래는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웹툰도 다른 거 없어요. 많이 만드니까는 거기서 뭐 재밌는 게 나오고 그 많이 만드는 거에서 재밌는 게 많이 또 나오다 보니까는 또 이제 그게 모아져가지고 또 인기가 되고 하나의 거대한 또 산업계 흐름이 되는 건데 애니메이션도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애니메이션도.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어떻게 하다 애니메이션을 하시게 됐는지가 갑자기 궁금한데 감독님은 왜 애니메이션과를 선택해서 하시게 됐는지. 제가 어렸을 때 그 본즈 네. 그 회사 애니메이션을 처음 보고 나 애니메이션 하고 싶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방 있는 회사인데. 네, 원래는 만화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학원에서 진로 결정을 할 때 애니메이션 해야겠다라고 딱 결정을 해서 학과를 졸업이래 입학하게 됐는데요. 사실 진급자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애니메이션 학과에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애니메이션 동화에 디귿도 만져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겠다 싶어서 취업은 만화 쪽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급작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혼자 했는데 심지어?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내 길이 맞나 보다. 맛을 알아버렸다. 이게 내 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러면 본주의 작품들을 좋아했다 그러는데 그 특히나 좋았던 작품들이 있었어요? 저 강철 연금술사. 그건 레전드잖아. 아 그게 본주 작품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 저 또 블루레이로 또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거. 저 집은 대체 네? 사람이 발디딜 틈은 있는 거예요? 책도 많아. 뭐. 지금 그 내년에 이사 가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야. 지금 5,000장이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거의 박물관. 그중에서 괜찮은 것만 좀 이렇게 한 100장만 추려서 쳐주세요. 내가 나눠준다 그랬는데 다 싫다 그러더만. 진짜요? 플레이어가 없다고. 나도 플레이어는 없는데 다 싫다고. 저 주세요. 저 블루레이.
플레이. 버렸는데. 왜냐면 제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디지털 치매가 심해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영값 하나 풀린 거여서 그래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두 개인 거야. 막 이런 게 있어요. 있고. 주세요. 네? 제가 어디다가 당근이라도 해야지. 강철의 연금술사는 두 번째 판을 좋아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둘 다, 네. 둘 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두 번째 거를 고르시겠구나. 네, 두 번째죠. 그렇죠. 두 번째 게 강렬하죠. 그죠. 끝마무리까지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 빠졌잖아요. 네. 옛날에는 자리 바꿀까? 약간 한창 이제 진로를 정하는 시기가 다 있잖아요. 뭐 중학교 때는 뭐 이제 약간 꿈이 이만했다가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축소된 경향을 보이는데 저는 이제 꿈이 축소된다라기보다는 좀 성향이 바뀌어서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지난주에 가만히 있어봐요. 끝까지 좀 들어봐요. 성향이 바뀌셨대요. 막 이제 알았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는 본즈가 좋아. 근데 또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곤 사토시가 좋아. 그러다가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는 코이케 타케시라고 혹시 아유 참 그분 점점 더 이게 커지는구나. 루팡 3세 애니메이션 하신 거 특히 거기에 이시카 고에몬이라는 캐릭터 나오잖아요. 루팡 3세를 좋아하는 것도 참 남다른 부분이에요. 네, 루팡 3세 좋아해요. 네. 좋아하고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러다가 또 이번엔 취미가 바뀌어서 영화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가 아니지. 지난주에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신다 그러시길래 애니메이션은 별로 안 보셨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같은 과네. 이렇게 같이 그룹으로 세 있게 묶어도 되겠다. 왜 나는? 여기는 안 보니까 원래. 요즘 안 본다 뿐이지 뭐 이제 제 뿌리는 애니메이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루팡 3세는 사실은 그 주제 음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좋죠. 그 재즈 앨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원래 재즈로 편곡해서 스탠다드로 앨범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여기서 이 연령대에서 루팡 3세가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저 재즈 좋아하는 것 때문에 카우보이 비밥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묶여야 돼 이렇게. 나 갑자기 어지러웠는데 갑자기 막 에너지가 생기네. 방송 끝나고 계속 얘기하세요. 카우보이 비밥 그 우리 세대잖아요. 사실 우리 어릴 때 90년대 그때 애니메이션 막 2000년대 초 이럴 때. 물론 이제 깐노 요코의 그 OST가 좀 구설수에 많이 오르긴 했죠. 네. 많이 표절했다 뭐 어쨌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되게 좋았죠. 또 뭐 아키라 같은 거. 아키라? 네. 아키라는 고전이잖아. 연세 어떻게 되세요? 그 아키라를 내가 극장에서 봤다고. 폭풍소년. 홍콩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뭐 어쨌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키라 뭐 최근에 봤나? 무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본주 강철의 연금술사. 감독님은? 저는 저의 이제 애니메이션의 시작은 좀 언니가 서브컬처 쪽을 좋아했어요 먼저. 그래서 막 언니가 뭐 초등학생 때 원피스 보면은 언니 이거 뭐야 하면서 뒤에서 만날 보고 그러다가 같이 언니가 그림 끄적이면 옆에서 같이 끄적이고 하다 보니까 나도 만화 애니 입시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입시를 했는데 이제 만화 애니과 입시를 준비하려면은 웹툰이 아니라 칸만화랑 이제 이미지보드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준비를 해야 됐는데 그리다 보니까 영상 연출 쪽에서 좀 더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칭찬을 받으니까 재밌으니까 나 애니 해야겠다 하고 애니과를 갔죠. 애니과를 갔더니 이제 학기작을 상영을 하잖아요. 네. 상영을 하는데 1학년 때 만든 작품이 정말 감사하게도 인기상을 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 같이 보면은 관객들 반응이 보이잖아요. 막 웃고 박수 받고 하는데 되게 기분이 고양되면서 이 느낌을 또 느끼고 싶다 해서 계속 난 애니를 해야겠다. 이게 칭찬에 약한 스타일이구나.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되게 바람직한 또 스타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니를 더 계속 해야겠다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많이 좋아하기는 하신 거예요? 뭐 이런 작품이나 이런 거? 네. 원피스 얘기는 하셨으니까. 원피스는 근데
언니가 봐서 네. 원나블이라고 하죠. 좀 네. 유명한 것들을 그냥 언니 뒤에서 본 거고 네.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던 거는 그래비티 폴스라고 네. 중력 폭포? 네 알아요. 라고 하는데 미국 카툰 쪽이거든요. 그것도 되게 나 그거 못 봤네. 어제 못 봤지? 큰일 났다. 이제 못 본 거 나왔다. 오늘 당장 가서 찾아보고 이제 참. 재밌어요. 네, 구매하고 또 못 봤어. 혼나고 막. 내가 뭐라고 코멘트를 할 수가 없네. 아싸, 못 본 적도 있구나. 그래서 약간 네. 그쪽 미국 카툰 쪽 색감이 마음에 들고 되게 좀 띠용띠용한다 해야 되나? 액팅이 좀 찰진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뭐지 스퀴시 앤 스트레치 막 네네 들어가는 것들 좋아하고 그 세계를 모르는구나. 아무 말도 못하네. 너무 좋다. 계속해요. 또 왜냐하면 이게 뭐 이유가 있어. 그냥 안 본 거지 뭐. 아니 뭐 이게 최근에는 내가 작품 잘 못 보니까. 최근 거예요? 최근까지는 아닐걸요? 그럼 아닐 것 같아. 저 고등학교 때다. 네, 저희 중고등학교 그때쯤이니까. 중고등학교면 나한테는 최근이지. 10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분들이 최근이면 그 중고등학교 나한테는 최근이지. 네, 그렇잖아요. 그럼 혹시 약간 스티븐 유니버스나 힐다 계열도 좋아하시는? 그런 걸 룩은 좋아하는데 사실 그쪽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걸 보지는 못했어요. 내가 그 작품 보진 않았지만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제목에서 풍기는 뭐 그런 느낌? 왜냐하면 카툰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는 그런 일반 사람들이 아는 그런 카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힐다나 이런 뭐 스티븐 유니버스 이런 류는 아닌 것 같고. 잘 상상해 보시고 가서 오늘 가서 약간 찾아보세요. 원색 계열은 아닌 것 같고 색감이 이런 것도 찰지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애석하네요. 내가. 재밌다. 아무 말도 못하니까 막 너무 내가 또 모르는 건 또 모른다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럴 때가 있구나. 그럼 새로운 면모를 또 내가 또 사기를 칠 수는 없으니까 나 사기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대요. 다행입니다. 너무 기쁘다. 뭐 말하면 다 안다 그래가지고 진짜인가 이랬는데. 아씨 몰라. 진짜 안다 봐.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비티 폴스라고. 근데 그것도 애니메이션 이제 아직 영화제나 뭐 상영을 하고 사람들이 그치는 그 박수 막 이런 게 또 되게 맞아요. 기분이 묘한 것 같아요. 기쁘면서도 뭔가 되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위로받는 느낌도 있고 응원받는 느낌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복잡한 감정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작품 한 편 끝날 때마다 이렇게 박수치고 이러면 그게 확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고생한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선정이 돼서 거기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게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아니었거든요. 그 영화제가 그냥 일반적인 영화를 주로 취급을 하는데 어느 영화제인가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거기요. 부천에서 하셨구나. 네. 됐는데 이제 저 혼자 3분짜리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상영이 딱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편 영화 감독들끼리 뒤풀이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갔는데 다들 너무 좋게 봤다고 해주셔서 약간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사실 진짜 확신이란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가지기 쉽지 않잖아요. 다들 그거 맞아요. 엄청 고민하잖아요.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독님도 작품 제천에서 상영. 네, 맞아요.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에서 이번에 선정돼서 상영하게 됐습니다. 그게 첫 상영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럼 이번에 사실 이 방송이 나갔을 때는 이미 이제 제천도 갔다 오시고 사실 다 제천 어떠셨어요? 설정상 저희가 이제 영화제 때 바빠서 녹음을 못하기 때문에 2달치를 거의 한 번에 녹음하고 있어서 생기는 상황이긴 한데 내가 약간 좀 상황이 좀 몸 상태는 안 좋고 한데 지금 뭐 투혼을 발휘해서 하겠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겠죠? 어쨌든. 네, 갑자기 이분 왜 그러시죠? 갑자기 같은 건 우리 제천 영화제 얘기하고 있는데. 제천 영화제. 그러니까. 네, 거의 음악 영화제라서 딱 작품이랑 좀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러네. 그래서 특히나 더 선정됐겠구나. 뮤지컬 영화니까. 맞아요. 제천 좋죠. 가보셨나요, 제천? 아니요. 저는 제천을 잘 알아요. 이름만 들어도 알겠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 고향이 제천 단양 그쪽이셔가지고 저는 너무 익숙하죠. 그 감독들끼리 뒤풀이 할 때 이제 감독분 중에 하나가 뭐 제천에서 뭐 출품만 할 건데 와요. 그래가지고 갈 생각이었는데
진짜요? 또 만날 수도. 네. 그러게 연락처 없게 교환하고 가세요. 제청 가서. 네, 좋아요. 거기 음악도 많이, 공연도 많이 하고. 가수도 온다고. 뭐 거기는 공연 보러도 많이 가죠. 아예 그냥 그 패키징을 딱 그렇게 해놔가지고 되게 좋아요. 좋고. 이게 참 부럽네요. 나도 작품을 좀 할 능력이 된다고 또 이렇게 출품한다고 다 또 상영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뭐 그냥 말의 기술을 늘리셔서 뭐 그런 걸로 불러주길 바라는 게 빠르지 않나. 나는 이미 작품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미 준비가 돼 있어서 어디든 불러주면 내가 3시간 4시간을 떠들 수 있는. 3시간 4시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3-4시간 떠들 사람은 안 필요할 거예요. 아마 1시간 정도만 알아. 이렇게 짧게 얘기할 사람 필요해. 어찌됐든 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영화제 어쨌든 감독님 좀 가보셨고 이번에 이제 제천이 처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디애나 페스트 오시는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영화제에 오시면 이제 막 감독과의 대화도 하고 막 질문도 하고 막 이제 그러는 시간들도 있는데 부천에서는 어떠셨어요? 관객분들이 질문하시던가요? 하셨는데 네. 너무 긴장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제가 언니랑 같이 갔는데 네. 제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상영회가 끝나잖아요. 네. 끝나고 나왔는데 언니가 막 야, 너 되게 잘하더라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혹시 꿈을 꾸셨군요. 꿈을 꿨나 보네. 야,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네. 졸작도 아닌데 뭐 영화제 여기저기 출품돼서 딱 상영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남다른 경험인 건데 보면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거죠. 마약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몰랐는데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고 이제 그러면 작업을 오히려 동기생들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잖아. 요 기분을 또 가려면 작업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마약 같은 겁니다.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네요. 부지런히 하시면 2년에 한 번씩은 연작. 그래도 한 달 반이면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 한 달 반 하고서 매년 출품하실 수도 있겠다. 영화제 매번 가. 네. 너무 좋죠. 효율이 괜찮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졸작을 한다 그러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작품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한테 또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또 되게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제 그냥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가벼울 때 가졌던 어떤 유머나 뭔가 재미들이 졸작에서는 오히려 되게 무겁게 가버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잘 적절한 네. 밸런스를 맞추셔서. 이게 학위 논문이랑 비슷해. 이게 박사 논문도 어떻게 보면은 통과 의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을 주니까 이게 나중에 산으로 가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뭐. 난 분야가 다르니까. 근데 아마 졸업 작품이라는 게 그런 의미일 거고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또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 밸런스를 잘 잡으셔서 재밌게 하시면 또 2년 뒤에 오히려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졸작보다는 가벼운 마음일 테니까. 김정은 감독님은 졸업을 이제 하신 거죠? 네,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지금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PD로 일하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팅을 안 하시는 거네요, 지금? 네, 저는 기획을 계속 좀 하고 싶어가지고 PD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재미는 있는데 가끔 힘든? 뭐 일이 그렇죠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끔만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말로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이 다른데 막 이런 고민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무엇이든지 대부분의 일들이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하면 좋아지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본인이 갈고 닦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뭐 재능이 뭐 조금 더 여기에 있을 수는 있지만 올해 영화제에서 좀 기대되는 거가 있으세요? 혹시? 아니면 이런 것들 궁금하다라던가. 영화제에서 기대되는 거는 저는 아시아로 선정 작품들 스티커만 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제일 주옥 같아요. 기대돼요. 네, 재밌는 작품들 많이 있습니다. 워낙 아시아로가. 다른 감독분들이랑 취미 얘기 하고 싶어서. 취미 감독님의 취미 뭐세요?
생물 모기. 이렇게 이어지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네. 적어놓고 싶지. 생물 네. 보기 좋아하시는 감독님. 아니 저 생물 인디 보는 애니에 거 밤에 좋아하시는 참석을 하시면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게임도 돌면서 좋아하고. 얘기하다 보면. 영화 보는 것도 좋아. 게임도 영화. 좋아하신다고요? 네. 게임은 뭐 어떤 게임 하세요? 저 팀포트리스. 팀포트리스. 네.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총 쏘고 막 그러는. 네. 어허. 또 왜 또 장르를 좋아하시네? 저는 퍼즐류의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는 잘 안 쓰는데 머리 쓰는 것 같은 게임을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영화제 때 오시면 다른 감독님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감독 사전 모임 또 이렇게 하면 거기 또 그쵸. 섹션별로 또 이렇게 앉으셔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 두 분이 지금 같은 섹션. 섹션은 달라요. 두 분 섹션 다르고. 아마 새벽비행 감독님들 자리 이제 보통 하나 두 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같이 청강 갈라놔야지. 청강 딱 갈라. 어차피 갈려나 안 갈려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몰라보는 거. 사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영화제. 사실 인디애니 페스트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들이 네트워킹하는 거, 만나서 놀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 그게 사실 다음 작품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관계들과. 그래서 뭐 영화제 디프리 이런 거에 좀 참석을 계속 하시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아는 사람들 늘어나 있을 거예요. 또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열려 있으니까. 대부분. 특히 인디애니 페스트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을 저희한테 메일로 주시잖아요. 거기서 되게 와 진짜 섬세하다 느꼈던 게 명함을 만들어 주시는 게 명함을 만들어 드립니다.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걸 따로 만들어야 되나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독용으로 이제 만들까 하고 있었는데 주신다고 하니까 와 진짜 심지어는 그 감독님들이 이미지 주면 그 이미지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 작품 이미지나 뭐 맞아요. 이런 거를 작품 이름이랑 감독명이랑 원하면 연락처까지 해서 딱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해외 출품되고 해외 영화제 다니면서도 그것도 뿌리고 다니시면 돼요. 그게 좋죠. 되게 좋았어요. 그거 이제 다 작업을 하죠. 그게 제가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와. 이게 또 감독님들이 명함이 잘 없으시니까 명함이 뭐가 좋냐면 딴 거보다도 이렇게 어색할 때 이렇게 명함 하나 주면서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 꺼내기 좋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작품 이미지 있으니까 이 작품이요? 이렇게 이름만 하면 잘 몰라도 왜 작품 이렇게 이미지 보면 다 기억하시잖아요. 또 막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명함을 만들기도 했고 그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그때 아는 감독님하고 같이 와인 한 잔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와인 그 술집에서 와인바에서 이렇게 와인을 주면서 와인에 대한 설명이 써 있는 명함 같은 카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이쁘기도 하고 그 모양이 이제 명함 사이즈의 그 이미지도 이쁘고 뭔가 설명되어 있다는 게 좋아서 그러면은 그러다가 이제 그게 명함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면 감독님들한테 이렇게 작품 이미지 들어가 있고 명함을 주면 본인에 대한 소개도 되고 명함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명함 없는 분들 많으시니까 개인 작가들은 특히 명함 만들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이제 영화제 이름을 박아. 영화제 홍보도 되고. 잘했어요. 이걸 따라하는 영화제가 있더라고. 어느 영화제더라? 그래? 왜 나한테 이게 특허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아니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사실은 뭐 개인 명함 만든다는 생각도 요즘에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이 만드는 거랑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랑 또 다르니까 맞아요. 여러모로 또 뭐 효용성 있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영화제 메일을 엄청 많이 보내잖아요. 거의 역대급일걸? 이런 영화제처럼 맨날 메일 보내가지고 이렇게 예민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메일 막 이만큼 오히려 좋아요 진짜. 맞아요. 안심이 돼요. 네. 이렇게 되고 있구나. 내가 영화제에 참여하는구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어떤 영화제는 이게 막 출품 딱 선정되고 나서 아무것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열리는 건가? 막 이거 뭐 내게 틀어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제도 있어요. 가끔 보면. 내 건 언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메일을 많이 보는데 해외 감독님들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니네 영화제 진짜 메일 많이 보내더라고요. 저도 메일 알람 신청을 해놨는데 그래서 심심찮은 때마다 띠롱 해가지고 보면은 인디애니 페스트. 뭐 그만큼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죠. 너무 좋아요. 약간 뭔가 하나하나 에스코트 받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독님들이 스팸이다 이거 막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걱정하고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긴 하겠지. 있을 수 있지만 있긴 하겠지만 우린 뭐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 어쨌든 이렇게 긴 메일, 장문의 메일과 함께 맨날. 그래서 너무 많아서 그 보내서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또 이제 줄여가지고 나눠서 보내고 올해 저희가 전시를 안 했어요. 원래 예전에는 상영 원화전 같은 걸 했는데 올해 전시를 안 했는데 전시하면 또 전시 안내도 막 나가요. 아무튼 올해 한 가지 줄었습니다. 네. 한 가지가 준 거야? 네. 다른 게 들었잖아. 한 가지 줄고 다른 거 늘리고 그러니까. 올해는 상영에 좀 집중하자. 약간 네. 이런 그러니까. 컨셉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요번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볼 수가 없어. 네. 예전엔 다 보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올출석하는. 근데 지금은 올출석을 다 볼 수가 없어.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주말에는 3개 섹션이 들어가니까 네. 상영관이 3개니까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되죠. 뭐 즐거운 고민일 수도 있는데 참 그렇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선택. 자주 나와서 많이 봐주시면. 뭐 또 계획 있으세요? 영화제 참여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직 좀 많이 방송 시점에서 많이 남았어. 참 방송 나갈 때 이미 끝났는데. 애매하다. 애매해. 네. 일단 제작품 나오는 건 그날은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GV도 있습니다. 감독과에 GV 대한. 하셔야죠. 네, 되도록이면 올출석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약간 체력이 좀 잠을 좀 자서 꿈에 영감을 좀 받으셔야 돼서. 네. 마감일 중에 반만 일하는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반 정도. 네, 반 정도? 보러 많이 와주세요. 감독님도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전 주말에만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다 보셨을 거예요. 봤어요. 네, 봤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치. 이거 어차피 다 끝난다면. 맞아요. 네, 주말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네, 다 봤어. 다 보셨죠? 네. 뭐가 제일 인상 깊던가요? 막 이렇게. 역시 멍게가. 역시 수지가 누구야가. 그러니까. 그래서 수지는 찾은 건가? 올해는 프로그램이 또 워낙 쟁쟁해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신 걸로 이렇게 하고 그래야겠네요. 이제 취미 얘기했는데 이제 아까 김소비 감독님의 취미는 말씀 들어봤고 김정은 감독님의 취미 저는 취미는 일단 뮤지컬 보기였는데 비싸서 자주 하는 취미는 아니라 한 몇 편 보셨어요 지금까지? 올해는 작품 수로 하면은 한 대여섯 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총 지금까지 언제부터 뮤지컬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뮤지컬을 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제가 본가는 또 멀리 있기 때문에 대학교 오고 나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을 해서 근데 얼마 진짜 안 됐어요. 직접 보기 시작한 거는 한 2, 3년. 야 그러면 그 전에는 보통 영상 통해 가지고 많이 보셨나 보네. 네, 영상이나 이제 지방 공연 같은 거 할 때 한 번씩. 그럼 최근의 취미는 취미를 찾기 위해서 원데이 클래스를 다니는 게 취미가 됐어요. 뭐 다녀보셨어요? 저번에 간 거는 연기. 오 신기하다. 약간 애니메이션도 이제 펜을 든 연기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배우면 뭔가 애니메이션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데이 클래스로 가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추천이에요. 완전. 저 그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나 만화 그리는 사람들 약간 뭔가 부모님하고 트러블이 있거나 친구가 싸워서 우는 표정을 할 때 그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그림 그릴 때 표정 그대로 되고. 그래서 원래 캐릭터랑 담는 거잖아요. 자기 얼굴 보고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죠? 내가 지난주에 여기 김정현 감독님도 그 캐릭터 비슷하다고 작품 그런 말씀 드렸던 건데.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신기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하모가 되게 마지막에 수지랑 만나고 나서 메신저로 하지 그랬냐 했을 때 되게 멋쩍게 웃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의도했던 하모의 감정이랑 그 컷을 담당했던 애니메이터가 이해한 감정이랑 말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캐릭터가 감독을 닮을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감독이 아는 감정만을 이제 캐릭터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주로 거울도 많이 보시게 되겠네요. 거울이요? 뭐 애니메이팅 할 때 조금 보게 되고. 하긴 저만 해도 저는 뭐 애니메이팅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 가다가 내가 말하면서 하는 표정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신기하다. 나 한 번도 안 궁금해. 아니 왜냐면 내가 막 열심히 얘기하는 거를 옆에서 웃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 표정 너무 웃긴가? 표정이 웃겨서 아니고 그냥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웃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묘하게 그 캐릭터들이 그 닮아 있어요 보면.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면. 그 자기가 연기해서 찍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움직이고 이래서 딱 감독이 보여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애니과에서 수업 중에 이렇게 마임 수업이라든가 연기 수업 같은 거 많이 넣던데 요새는 잘 안 하나요? 저는 학교에 있었는데 제가 1학년일 때 2학년 수업으로 있었는데 제가 2학년이 되니까 폐강이 됐어요. 코로나가 생겨서 수업을 못하겠다.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다들 내향인이 많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나? 그거야말로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재밌는데.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네. 안 배우시면 될 것 같은데. 잘하시고 그냥 김소연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잘하는데? 원데이 클래스로 저 연기 한번 해보세요. 잘하는데? 재능 있어. 그러게. 쉬운 게 아닌데. 요새는 원데이 클래스 연기 수업도 들으시고. 운동신경도 좀 있으신 것 같아 보면. 그런 건가요? 운동신경도 있으신 건가요? 그럼 이런 거 하려면 운동신경 있어요. 내가 하면 나 못하잖아. 우리 하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 못해. 어색하거든. 거 봐. 잘하시네. 이게 다르잖아. 이게 손동작이 다르잖아.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게 늦었지 이미. 영화제에서 한번 보여주시는 걸로. GV 때 한번. GV 때. 갑자기. 멍게 움직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 멍게도 그렇게 안 움직여. 그냥 가만히 있어 멍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영화를 많이 보고 뭐 이런다고 해도 또 저런 몸동작이 나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이 봤어 난 저런 몸동작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새로운 또 취미를. 그런 얘기도 재밌네요. 취미에 대한 얘기를 해봐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영화제 때 오셔가지고 또. 전혀 의외의 취미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거 취미 얘기하면은 뭐 이제 천편일적으로 뭐 자기 뭐 수영 좋아해, 뭐 좋아해, 뭐 이런 게 나와요. 영화 좋아해요, 뭐 이렇게. 근데 연기 역시. 근데 한 번밖에 안 해가지고 취미라고 하기에도 약간 원데이 클래스를 듣는 게 취미. 연기가 취미가 아니라. 뭐 어찌 됐든. 워낙 요새 많아서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맞아요. 그죠. 그것도 했었는데 레진 공예. 그게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 레진이라고. 네, 레진. 네. 그 치과에서 많이 쓰는 재료. 네, 이제 용액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꾸미거나 아니면 이제 귀여운 킹을 만들거나. 도자기랑 비슷한 재질이지. 네, 맞아. 이렇게 반들반들 해가지고.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어제도 레진으로 이렇게 치과 치료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공예를 하셨다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렇게 예술과 창작과 좀 거리가 좀. 아니 근데 우리 와이프는 만드는 거 되게 잘해요. 만드는 거 옛날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였어가지고 잘하는데 옆에서 보면 신기하긴 한데 레진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어제 치과 가서 치료받은 게 생각나. 아마 많이 나오긴 하죠. 그 레진일 건데, 그렇죠? 네. 그렇겠죠. 네. 많은 이야기들 이게 애니 듣수다여서 그냥 작품 얘기하고 떠들고 수다 떨고. 아니야, 내가 오늘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내가 모르는 게 약간 나왔기 때문에. 네. 저 너무 기쁩니다. 이분이 모르시는 게 있다는 게 일단 기쁘고요. 근데 사실 애니 수다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몰랐던 게 나온 게. 던져주셔서 너무 좋고요.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쪽에 강하신 그런 것 같아요.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 오늘 보니까 딱 그러네. 바로 감독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혼자 모르는 게 아니야. 나 솔직히 모르겠어. 딱 아시는 거 보니까 이건 다 아는데 모르시는 거야. 근데 그런가? 그렇지. 아니 근데 감독님도 모르셨다. 김선배 감독님도 모르셨다. 이러면은 이게 되게 뭔가 되게 레어한 그런 건가 보다. 제목이 뭐라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저 제목이 아까 제목이 그래비티 폴스라고. 뭐 이따 적어주세요 그냥. 아니야 입력됐어. 입력됐고. 그래요. 뭐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수다 떠는 거 너무 좋네요. 저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요? 이분 특히 좋아하세요. 근데 오늘 상태가 오늘 이제 이게 사실은 더위를 많이 드셔가지고 방송의 아이디어로 이제 제가 낸 건데 애초에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게 이제 족쇄가 돼가지고 이제 저만 남았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다 떠나고 본인만 남았어. 돈도 안 받고. 심지어 이렇게 하고 있는 마이크도 내가 기증한 거야. 마이크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마이크 사오고.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케이블 사오고. 케이블 사오고. 이거 비싼 장비는 이제 여기 그렇죠. 집행위원장한테 무릎 꿇고 사정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무릎 꿇고 사정했죠. 네. 저 장비 좀 사달라고 막 그랬다는데 꼭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는데 거기가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방바닥에서 술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한 자세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좁게 들어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 저 장비도 인디애니 밤에서 물론 그 전부터 아니야 인디애니 밤 아니고 폐막식이었어. 폐막식이었나? 폐막 대나무집에서 대나무집 폐막식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디프리에서 그전 저 장비 없이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몇 번 방송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 우리 있어도 나뒀네. 네, 우리 영화제에서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던 이종훈 감독님 통째로 날아간 적도 있고 녹음본. 그 이규태 감독님이랑 네. 두 분께 날아갔죠. 네. 그 뭐 제 잘못은 아니에요. 그 기계 잘못이니까 왜 이러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그때 이게 장비 없었나? 있지 않나? 아니야 그때 없었. 이거 사기 전. 다른 장비였다. 네, 그 내가 빌려온 장비. 저기 다른 영화관에서 내가 빌려온 장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그때 이렇게 무릎 꿇고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니 무릎을 꿇고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 그냥 뭐 사실 이걸 사달라고 무릎을 꿇었다기보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랬을 거야. 그런데 어쨌든 팟캐스트 전문 장비가 있다더라. 막 그래서 이제. 하지만 내 입장에서 무릎을 꿇은 걸로. 그랬더니 진짜 사주는 거야. 진짜 사주니까 또 책임감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지경이 된 거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쓸데없는 얘기였네. 네,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애니드수다 시작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뭐 저기 수다 떠는 건 좋아요. 이게 제목 자체가 수다가 된 것도 그래서 된 거니까. 마지막으로 뭐 오늘 소감? 사실 영화제 이미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영화제에 대한 소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오늘 녹음에 대한 소감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팟캐스트라고 해서 되게 긴장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편안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되게 힐링 받고 가는 것 같고요. 아유. 그리고 제가 앉은 자리에서 원래 한 4시간은 수다 떨거든요. 근데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약간 아쉽다. 같은 동족이네. 아까 이제 뭐 좋아하는 거 얘기. 그래, 콘사토시 얘기로 두 분이서 아마 한 2시간. 내가 콘사토시까지는 내가 그냥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본주 얘기하고 그럴 때 같은 동족이구나. 한 말 더 하고 싶으면 참아야겠다. 왜냐면 본질을 먼저 얘기했거든요. 자, 네. 저는 일단 제 작품이 영화제에 이제 선정된 것도 너무 기뻤고 이렇게 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영광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다 땀 흘리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더위를 진짜 안 타는 사람인데도 지금 땀을 흘린다는 얘기는 지금 매우 더우실 텐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이렇게 영화제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옆에서 약 드시면서 열심히 오늘 말씀이 좀 없으셨어요. 너무 쾌적한 방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고생하신 훌성 씨도 네. 오디오가 많이 비었네요. 그래서 오늘 그럼 모르겠어요. 들어보신 분들에게 약간 평가해주세요. 마가 뜨지 않았나? 내가 마가 뜨기 직전에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너무 좋았어. 네. 타이밍 못 잡았어. 적절하지 않았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적절한 양념. 어찌됐어요? 네, 하지만 다음에는 건강하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디애니 페스트도 잘 즐겨주셨을 발이 안 되네요. 고장났어요. 잘 즐겨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저희 다음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 특집은 이어지니까요. 네. 특집이 이어지나요? 이제 다음 방송은 이제 수상작 감독부터 갈 겁니다. 그런 거야? 아이고야. 네. 그러면 또 직후해야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영화제 끝나고도 인디애니 페스트 계속 응원해 주시면서 애니드스다로 말이 안 나와요. 해봐요. 고장났어요. 이 더위에. 우리 이제 영화제 끝나고도 애니드스다는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상작 특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니. 스타.